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수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오지는 14세기 명나라 시대에 쓰인 소설로 108명의 영웅호걸들이 양산박에 모여 부패한 조정에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장대한 서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이야기의 시작. 수오지의 배경은 북송시대입니다. 당시 조정은 부패했고 간신들이 득세하며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라는 간신이 권력을 장악하고 횡포를 부리면서 많은 충신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야기는 여러 영웅들의 개별 스토리로 시작됩니다. 각자 다른 배경과 사연을 가진 이들이 하나둘씩 양산박으로 모이게 되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그려집니다. 2부 주요 영웅들의 등장. 먼저 송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관아의 하급관리였지만 의협심이 강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송강은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결국 관직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나중에 양산박의 지도자가 되어 108명의 호거를 이끌게 됩니다. 노지심은 80만 금군교두로 무술이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구의 양아들에게 미움을 받아 모함을 당하고 유배를 가던 중 여러 위기를 겪습니다. 결국 양산박에 합류하게 되는데 그의 충직함과 무예는 양산박에 큰 힘이 됩니다. 무송은 수오지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은 것으로 유명하죠. 무송은 형수의 간통과 형의 죽음에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복수를 하게 되고 이후 관가에 쫓겨 양산박으로 가게 됩니다. 임충은 80만 금군교두로 노지심과 함께 높은 지위에 있었던 무장입니다. 역시 고구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유배를 가고 결국 양산박에 합류합니다. 그는 송강과 함께 양산박의 핵심 지도자가 됩니다. 이규는 검은 태풍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로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지만 의리가 있습니다. 송강과 특별한 의형제 관계를 맺으며 송강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손승은 도수를 부리는 도사로 양산박에서 군사 역할을 합니다. 오용은 지혜가 뛰어난 지략가로 역시 양산박의 참모 역할을 합니다. 3부 양산박의 형성. 108명의 영웅들은 각자의 사연으로 양산박에 모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부패한 관리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떤 이들은 의를 지키다가 쫓기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불의를 참지 못해 스스로 양산박을 선택합니다. 양산박은 거대한 호수 한가운데 있는 요새로 천연적인 방어 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08명의 호걸들은 하늘의 뜻에 따라 모였다고 여기며 각자 청강성 36명, 지살성 72명으로 나뉘어 역할을 분담합니다. 송강은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 채천행도 즉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한다는 깃발을 내걸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당들을 응징합니다. 4부 양산박의 활약. 양산박 세력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들은 부패한 관리들을 처단하고 악덕 지주들을 응징하며 억압받는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여러 차례 조정에서 토벌군을 보내지만 양산박의 영웅들은 뛰어난 무술과 지략으로 이들을 물리칩니다. 특히 고구가 보낸 토벌군과의 싸움에서 양산박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들의 명성은 천하에 떨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양산박의 의로움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송강의 마음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충신으로서 나라를 섬기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자가 아닌 충신으로 역사에 남고 싶었던 것이죠. 5부 조정의 회유. 결국 조정에서는 양산박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회유책을 씁니다. 황제는 사멸령을 내리고 양산박의 영웅들을 조정의 신하로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두고 양산박 내부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송강과 임충 등은 조정의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반역자가 아닌 충신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규와 무송 등 일부는 조정을 믿을 수 없다며 반대합니다. 그들은 부패한 조정과 타협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의로운 행동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송강의 결정에 따라 양산박은 조정의 귀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08명의 호걸들은 양산박을 떠나 조정의 신하가 됩니다. 6부 비극적 결말. 조정에 귀순한 후 양산박의 영웅들은 요나라와 박납의 난을 평정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들은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108명 중 많은 수가 전사하고 살아남은 이들도 부상과 병으로 고통받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전쟁이 끝난 후입니다. 여전히 조정에는 간신들이 득세하고 있었고 그들은 공을 세운 양산박 출신들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송강은 결국 고구가 보낸 독이 든 수를 받게 됩니다. 송강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규가 나중에 복수하려 들까봐 걱정하여 이규에게도 독주를 권합니다. 두 의형제는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노지심은 절에서 조용히 입적하고 무송은 팔을 잃은 채 절에 들어가 여생을 보냅니다. 임충과 공손승도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은둔합니다. 108명의 영웅 중 온전히 살아남아 행복한 결말을 맞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7부 수호지의 의미. 수호지는 단순한 영웅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비판, 의리와 충성의 의미,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갈등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송강의 선택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정말 충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조정에 귀순하지 않고 양산박에 남았다면 더 좋았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호지가 수백 년간 사랑받아온 이유입니다. 독자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석하고 영웅들의 선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수호지는 또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줍니다. 108명의 영웅은 각자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략가, 무인, 도사, 장사꾼, 어부 등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수호지는 의와 불의 충성과 배신, 개인의 신념과 집단의 이익 사이의 갈등을 그린 위대한 고전입니다. 비록 결말은 비극적이지만 108명 영웅들의 의로운 행동과 불굴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중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조리한 권력, 정의로운 저항,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주제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